반갑습니다. 과탐의 세계 시간입니다.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. 네, 물리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입니다. 네, 깊이가 다른 화학의 김기현입니다. 생명과학의 변동선입니다. 네, 지구가 홍인왕입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8월 27일 날 올라갑니다. 8월 27일 날 오늘 방송, 이 방송은 8월 27일 날 금요일에 방송이 이제 되는데, 요 방송 올라가고 며칠 있으면 9월 1일이죠. 9월 1일이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. 이때는 현역 고3 재수생, 반수생 엄청난 아이들이 다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.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. 수능. 6월에도 과탐들을 보고 다 진행했었는데, 최종적으로 수능 보기 전 점검을 한다. 나의 실력을 점검한다. 야, 이때 보고 나서 이 문제가 있거나 전략적으로 뭐 설마 구평봉 박근혜는 없었겠죠? 과탐 영역 같은 경우. 내년 준비하는 거죠? 그렇죠. 그렇죠. 뭐 시원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영역별로 물화생지 영역별로 부평 대비 꿀팁을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응원을 해주시고, 야, 구평에는 물리 이렇게 봐라, 이렇게 준비하고 싶고,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남은 기간, 지금부터 남은 아니구나, 남은 기간은 얼마 없구나. 네, 늦었습니다. 그러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그쵸. 해라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. 자, 물리의 윤달성 선생님. 네. 일단 두 부류로 저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고3 수업을 하면서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하면 일단 40점이 넘는 친구가 있고 40점이 안 되는 친구를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40점이 안 되는 친구부터 얘기를 좀 하면, 저는 기본적으로 한 30점대인 친구들은 아직 개념이 좀 외워야 돼. 물리도 분명히 외워야 되는 파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덜 돼 있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암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40점이 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구평을 받다 치고 아니면 보기 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, 어쨌든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뭐 19번, 20번 이제 문제풀이를 연구를 좀 할 건데,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해설지를 계속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풀이 방식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해설지대로 따라가도 이제 문제는 풀 수 있겠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.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. 그래서 제 생각에는 9월 5평을 보고 나서 이제 고득점 이제 40점이 넘고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자기 방식대로 푸는 연습을 좀 해야 고득점이 가능할 것 같고,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일단 몇 번, 뭐 19번, 뭐 20번 이걸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몇 점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. 몇 점으로 이제 등급이 갈리는 거니까.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뭐 중간고사 내신이든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항상 고득점을 하려면 아는 문제는 틀리지 말라고 하거든요. 근데 보통 아는 문제를 많이 틀려요, 아이들이.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40점 미만인 애들은 아는 거 뭐 이제 보기 하나 틀리면 또 그 문제가 날아가는 거니까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좀 등급이 있는 애들, 그러니까 1, 2등급인 친구들은 풀이 방식을 좀 연구해서 고난도 연구를 해서 좀 더 시간 안배에 잘 하게끔 연습을 해야 되고, 그 이하인 아이들은 개념을 좀 다시 잘 훑어보자, 외울 건 좀 외우자, 물리도 이렇게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8월 27일에 올라가니까 그래도 좀 시간이 있잖아요. 팁을 주셔갖고 꼭, 야, 제발 요거를 꼭 그거 말씀해 주신 거죠? 네네. 얼마 전에 댓글 올라왔던데, 댓글에 그 절친분 네, 맞습니다. 왜 그러는 거지? 절친이 아닌가 보다. 절친이라고 밝혔잖아요. 절친. 네. 좋으시는 물리 선생님이 그분도? 아니요, 학 선생님인데 지워주세요. 자, 우리 김기현 선생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부평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 물리 선생님께서 정말 총평을 다 해주셨어요. 좋은 말 다 해줬는데, 저는 요 시즌 때 애들한테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. 제일 중요한 게 화학을 해라. 아니죠. 수시가 이제 지원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 어쨌건 기준이 되는 이제
이제 최저 등급이 기준이 되는 게 어쨌건 생각보다 많은 게 과학이 들어가는데, 그래서 화학을 선택한 친구들은 지금은 실력을 검증받는 순간이 아니라 점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90% 이상 친구들은 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요 시즌 때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. 30분 동안 수업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0.001%도 사실 되지는 않는다. 그러니 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라. 플리즈. 그래서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내가 했는데, 만약에 내가 18문제 푸는데 나머지 시간 5분 남았다. 그러면 그게 평균 난이도의 문제고, 만약에 한 7분 이상 남았다. 그러면 그 시험은 쉬운 시험이 되고, 그리고 3분 이내로 남았다. 그러면 그 시험은 이제 어려운 시험이니 본인이 나머지 두 문제 다 맞춰야지 되는 친구와 한 문제라도 맞춰야 되는 친구로 나뉘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점수만 만들어낸다. 그래서 그날 구평 자체가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실력이 아니라 점수를 만들어내기를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변동민 선생님. 네.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. 그래서 이제 학생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점검이니까 네. 지금까지 6월 평가원 보고 나서도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거기를 좀 많이 집중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9월 평가원은 당연히 이번 6월보다는 좀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6월 모평에서 풀지 못했던, 예를 들어서 유전 파트가 있었다면 그 문제에 비슷한 유형이 분명히 출제가 될 텐데, 다른 건 좀 많이 틀려도, 다른 거 틀려면 안 되겠지만 만약 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새로운, 지난번 6월에는 틀렸던 걸 올해 9월은 한번 맞아보겠다는 좀 집중력 있는 문제풀이를 좀 했으면 좋겠고, 네. 어차피 9월 점수 잘 나오면 좋긴 하지만 어차피 수능에서 잘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점검하는 입장으로 봤으면 좋겠고, 또 만약에 비유전 파트에 틀렸다라고 하면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냥 그걸 다시 좀 보충,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9월 평가원 보고 나서 솔직히 학생들보다 엄마들이 걱정이겠죠. 그래서 엄마님들도 부모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9월 평가원에 아예 점수로서 너무 평가를 하지 마시고, 그전에는 했는데 지금 잘했다, 아 맞았구나, 그러면 틀렸던 거가 왜 틀렸는지 다시 분석을 하면서 좀 격려해주는 포인트가 갔으면 좋겠고, 또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9월, 6월 봤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유형 정리해주고, 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좀 더 집중 있게, 나머지 남는 시간 10주 정도 남아있으니까 한번 빡시게 한번 해보자, 뭐 이런 식의 포인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 야, 지구학 제일 아이들 네. 많이 선택을 하니까. 지구학 선택 많이 하는데 전 지구학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네. 그것보다 이제 이 9월 평가원 시험이 본인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는 계기인 거죠. 그러니까 그쵸. 뭐냐면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. 공부는 그렇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점수가 안 나왔다면 네. 공부를 안 한 거죠. 상대적으로. 나랑 경쟁하는 애들에 비해서 학습량이 떨어졌다는 거죠. 나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잘 나왔다? 그럼 많이 한 겁니다. 본인 기준이 되게 높았던 것 뿐이지 비교상으로는 조금 많이 했다는 거라는 거죠. 그럼 이게 끝이 아니니까. 결국엔 난 이만큼 해서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다면 그건 부족했던 거기 때문에 양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. 학습량을 훨씬 더 늘려야 그걸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고, 잘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야 뭐 유지해서 계속 쭉 가주면 나온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 아 운이 안 좋았다, 그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다, 뭐가 안 좋았다, 이런 걸로 찾지 말고 아 내가 학습량이 부족했구나, 더 해야겠구나, 아 지금 이만큼 하면 되겠구나, 요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. 뭐 그날 뭐 앞에 앉은 애가 다리를 떨어서 뭐 어쩌서 이런 거 찾지 말고 꼭 있어요. 다리를 떨어서 못했다고.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.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약간의 운이 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수능 만점은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점수를 뽑아내려면 결국에는 이번 구평 성적을 토대로 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,
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할 건지 유지해도 될 건지 덜 할 건지 그거를 결정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, 혹시나 시험을 잘 봤다면 지금 한 만큼을 유지해줘야 계속 그렇게 봅니다. 잘 봤기 때문에 요거는 좀 줄이고 부족한 거 늘릴게 이러면 떨어집니다. 또 막상 수능 가서. 그러니까 잘 봤다면 유지입니다. 잘 봤다면 줄이는 게 아니라 유지예요. 유지. 그 양을 꼭 유지해서 가셔야 됩니다. 지구과학에서는 구평 보기 전에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필수적인 암기 내용들이 있어요. 항상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.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, 마지막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,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로서 마지막인 거지 수능은 아니니까 부족함을 찾아내는 시험이 되고 본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 좋은 말씀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9월 1일 모의고사를 보고 수시 2022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곧 시작돼서요. 13일과 14일 날 마감이 됩니다. 대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이때 아까 제가 홍인환 선생님이 서두에 말씀해 주신 정말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내가 수능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정말로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제가 그때부터 이제 구평이 끝나고 나면 수시 원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쓰는 시즌인데,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도 동의하고 싶지만 죽어도 얘는 보면 이 체제를 못 맞출 것 같아요. 내신은 문제가 안 되는데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 항상 문제가 이제 걸리잖아요.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.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본인을 정말 바라보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가 수능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거고 그 수능 성적이 내가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는지를 찾으면 수시 원서를 쓰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서 생각됩니다. 자,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지금 밤 12시가 넘는 시간이라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우평 보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모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방송을 이제 좀 과목별로 방송을 좀 한번 구성하는 거로 진행을 하는 거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정말 화이팅 하시고요. 코로나 조심하고요. 건강 조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네.